안녕하세요. 평범한 미디어 박효영 기자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평범한 미디어 컨텐츠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멤버들이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 1인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 싶다라고 안건을 냈고 박성준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멤버들이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제 스케줄러에다 적어놨다가 언제쯤 한번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볼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봤는데 딱 지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인 유튜브 아이템들을 딱 수집을 해놨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맨날 이제 평범 미디어에서는 이제 셋이 주로 둘이 또는 셋 이렇게 뭐 센터장님 포함해서 4명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집에서 저 혼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 유튜브의 주제는 제가 그냥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관심 갖는 주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관심 갖는 되게 소소한 주제들이 많아서 그런 약간 아무 말 대잔치 또는 뭐 이게 박효영 기자의 알쓸신잡 뭐 이런 컨셉으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제 이야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첫 번째인데 지금 일단 지금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이 11월 5일 이제 아침 6시쯤이에요. 제가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5시간이 지나서 6시가 됐는데 어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이제 오타니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과 오타니를 이렇게 비교하는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종목이 다른데 왜 비교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제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제가 그 어떤 스레드 게시물이 이제 떴어요. 제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 이게 그 자기는 축구 팬인데 어떤 여성분이 쓴 스레드 게시물인데 자기는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인데 오타니가 이제 50-50 메이저리그 또는 전 세계 야구에서 최초로 50-50을 달성하려고 할 그 즈음에 이제 하도 오타니로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 여성 축구 팬이 자기는 이제 축구만 봐왔는데 오타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아시아에서 축구 고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대단하냐? 뭐 이런 이제 호기심 섞인 게시물을 올렸어요.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라.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게 그 게시물을 읽고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 모자이크로 익명 처리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코멘트를 덧붙였거든요. 일단 제 코멘트를 좀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에 그 이제 사진과 함께 그 캡처 사진과 함께 이제 제 코멘트를 달아서 올렸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2일에 올렸어요. 그때 아마 이제 50-50을 달성했나 아니면은 달성하기 직전인가 뭐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읽어드릴게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둘 다 대단하긴 한데 옆 나라 일본에서 특정 스포츠 분야 지구 1등 선수가 있어서 부러워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음. 한국 야구 선수들 중에서 MLB에서 명함님일 수 있었던 박김추류라고 해봤자 이치로나 오타니에 비할 바가 아님. 그래서 축구 쪽으로 보면 일본에는 손차박급은 없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음. 여튼 35억 명이 즐기는 축구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손흥민과 6억 명이 즐기는 야구에서 상위 0.0001% 유일무이 오타니 둘 다 대단한 아시아 스포츠 선수라고 치고 끝냈으면 함. 손흥민은 분명 축구업계 지구 1등은 아니지만 아시아 출신으로 보면 이미 고트임. 오타니는 올타임으로 봐도 그냥 야구업계 지구 1등이 맞음. 뭐 이런 게시물을 제가 올렸는데 되게 웃긴 게 제가 페이스북 2011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뭐 꾸준히 정치사회 게시물들을 올리면서 수많은 이제 패친들을 만나게 됐고 소통을 해왔는데 가끔씩 이제 뭐 예전에 박지성이 이제 한일전에서 그 공 뺏긴 다음에 끝까지 따라가서 다시 뺏어오는 그런 이제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공유해가지고 이제 비정치 사회적인 인물들,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랑 그 이제 뭐랄까요, 친구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는 거의 5천 명 가까이 되고 팔로워가 5,600명이고 제가 팔로잉 하는 사람이 4,600명인데 그 어쨌든 이게 되게 많아 보여도 이제 평균 제가 글을 올리거나 뭐 이러면 평균 좋아요 개수가 10개 이하예요. 댓글도 거의 안 달리고요. 10개도 많은 거예요. 10개도 그 좋아요가 안 느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손흥민 오타니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 좋아요가 447개가 눌렸고요. 댓글이 698개가 달렸어요. 공유가 18회 됐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좀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제 페이스북에서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페이스북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떠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반응이 컸는데 이게 알고리즘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게시물을 보고 흥미로웠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공유를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댓글들을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방금 그런 게시물을 썼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오타니는 신계고 손흥민은 인간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타니는 메시나 호날두와 비교 가능하고 손흥민은 수아레즈 홀란드와 비교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댓글을 누가 달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시장경제 논리로 다가가자면 10년 계약금으로 묶여있는 거긴 하지만 오타니 선수가 받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전성기 메시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물어볼 필요가 없음 당연히 오타니 뭐 이렇게 달기도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냐. 그러니까 정답을 저는 그러니까 이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들이 폭발적인데 이 댓글들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호불호 감정이 새도 생기잖아요. 댓글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전개하면은 제가 일단은 호감을 갖게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이 당연하다, 오타니가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호의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좋아요를 길게 누르면 이제 뭐 즐거워요, 뭐 최고예요, 뭐 이런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표정이랑 함께 표정 이모티콘과 함께 그래가지고 환호의 표시를 좀 한 게 방금 같은 거였습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이제 피력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편 주장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약간 되게 본인 스스로 화나 있어요.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그래서 환호의 표시를 좀 했는데 그 다음 분은 쉽게 비유를 해보면 어느 날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축구로 대결을 하자면서 11명의 지구 대표를 뽑아라고 하면 손흥민은 그중 못 뽑히지만 야구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타니는 투타 즉각 지구 대표죠.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좋아요를 표시했고 여기에 이제 또 478명이 이제 좋아요를 눌렀네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종목의 인기랑 개인의 능력치랑 뭔 상관?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오타니의 비빌만 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축구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마야 그야말로 월드와이드의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엔 가입 국가보다 이제 피파에 가입된 국가들이 더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축구가 되게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룰을 갖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매우 높고 그러면서도 깊게 파고들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가 야구보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축구는 60억 명이 하는데 거기서 10% 안에 든 것과 야구는 6억 명이 하고 10분의 1밖에 안 하는데 거기서 이제 0.001% 들어가는 선수가 누가 더 위대하냐? 라고 우리가 재미삼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인신공격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가면서 재미삼아서 토론을 해볼 수 있고 의견 공유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축구 쪽을,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그 60억 명이 하는 축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훨씬 세계적인, 그러니까 미국, 대만, 한국, 일본, 호주 정도 또는 남미, 중남미 계열만 하는 이 야구보다 전 세계인들이 다 즐기고 있는 유럽, 특히 유럽이 빠져 있는데 야구는 유럽 사람들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는 이 축구라는 엄청 넓은 종목에서 손흥민이 10% 안에 드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오타니의 손을 드는 사람들은, 오타니는
그러니까 전무후무죠, 말 그대로. 그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고 그 과거 세대로도 통틀어 봐도 메이저리그 120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압도적으로 진짜 고트 이미 고트 반열에 올랐다 거의 메시급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메시나 이제 호날두였으면은 이제 오타니보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축구라는 그 규모가 큰 스포츠에서 이제 고트니까 두 사람은 근데 손흥민은 이제 호날두 메시급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손흥민 정도면은 오타니에 비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구 쪽, 그러니까 오타니 이제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오타니의 기록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이제 이도류라고 하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 이뤄냈고 타자, 투수 다 잘하고 다 메이저리그 정상급, 최정상급으로 잘하고 투수를 올 시즌에 못하게 됐는데 이미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그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죠. 오타니가 최초로 이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경험을 했고 우승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이제 MLB 우승, 이제 WBC 우승, MPB 우승 거기에다가 그 세계 최초로 50-50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타자에만 집중을 한 시즌에는 지명타자로 나와서 최초로 MVP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쨌든 어마무시한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대기록을 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잘생겼고 키도 크고 착하고 인성도 좋고 속도 깊고 뭐 이렇잖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 만찢남이다. 이런 오타니랑 어떻게 손흥민을 비교하냐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의 편을 들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다시 댓글들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솔직히 마음은 흥민이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오타니일 수밖에 없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국 대표 손흥민 대 전 세계 대표 오타니 뭐 이렇게 해서 오타니를 치켜 세우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인으로서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오타니의 대단함은 어쩔 수가 없네. 50-50 클럽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보면 답이 나올 거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120년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고 한국에서도 없었고요. 일본에서도 없었어요. 일본에는 40-40조차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40-40이 딱 두 번 있었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약쟁이들 이제 마약한 그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람 선수들 빼고는 딱 두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쿠냐 주니어라고 하는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계 최고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인 현역 선수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있는 그 선수가 이제 오타니가 올해 50-50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40-40을 했고요. 오타니가 올해 50-50이라고 하는 금자탑을 이제 쌓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지구를 넘어 거의 그 뭐랄까 우주급의 이게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치는 타자이면서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타자이면서 발도 빨라가지고 도루도 잘한다. 근데 도루를 50개 하고 홈런을 50개 한다. 근데 홈런 50개를 한 시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도루 50개도 같이 한다. 근데 그게 아시아 선수다. 그러니까 야구의 본고장, 야구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미국 선수나 중남미 선수가 아니라 일본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또 한일 관계에 그런 약간 숙적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또 인기가 많은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오타니의 매력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팬들도 오타니를 되게 진심으로 옹호하고 응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손흥민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의 어마어마한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인데 그런 한테도 오타니가 더 대단하다라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냥 손흥민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토트넘 경기에만 매주 챙겨보고 있는 한국인들이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에 찬양하기 바쁘겠죠. 근데 이제 오타니 선수를 이야기하니까 무려 일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흥민 선수보다 오타니 선수가 더 대단하다. 라고 주장하는 한국인들 꽤 많을 정도로 오타니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 한국인들한테도 지지를 받는 오타니 선수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 전체의 약간 영광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전체에서 고트급이니까, 저는 손흥민이 1등이라고 봐요. 차범근, 박지성 뭐랄까요. 다 뛰어넘었다고 보고, 일본의 되게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있고, 이제 중동 아시아 쪽에도 이제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이 이제 앞으로는 뭐 더 대단한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트급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아시아 고트인 거고 오타니는 말 그대로 전 세계 고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손흥민 선수보다 오타니 선수를 꽤
옹호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굳이 둘이 이제 종목이 다르지만 비교를 재미삼아 해봤을 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그냥 축구와 야구의 대결인데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훨씬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데 몇 나라밖에 안 하는 야구로 비교하려는 건 도대체 뭐죠? 야구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로 비교해서 더 레전드라고 해봤자 야구가 축구보다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죠. 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양궁이 10연패를 했는데 이 기록으로 보면 레전드급이지만 다른 종목과 비교는 안 하죠. 팩트는 오타니가 야구에서는 더 레전드일지 몰라도 전 세계인에겐 소니가 더 유명하다고 봐야죠. 이건 팩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타니의 위대함도 치하하면서 손흥민이 전 세계적으로 페이머스하다, 유명하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 이제 굳이 두 선수를 비교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면서도 비교를 하게 되게끔 이제 뇌에서 이제 작동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분이 스레드에 쓰셔가지고 제가 그거 게시물을 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둘 다 대단하다. 그 대단한 이유, 요소들을 다 적시하면서 비겼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솔직히. 그러니까 누가 더 대단하다 하면 둘 다 대단하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오타니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이 그렇다고 해서 오타니가 더 대단하다 그래서 손흥민보다 오타니가 더 대단하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뭔가 좀 뭐랄까 다운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대단한 부분도 이제 명시를 해주면서 오타니가 더 대단하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써긴 썼는데 야구팬, 축구팬 다 약간 좀 싸움이 난 부분이 있어요, 댓글들로. 그렇습니다. 제가 싸움 붙일 의도는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면 계속 또 읽어보면 피구왕 통키가 축구 게임을 하는데 피구왕 통키는 손으로 들고 가서 상대 골문에 손으로 던져 넣을 수 있다면 그게 오타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축구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오타니는 어떤 거냐면은 공격도 잘해요. 근데 미드필더도 잘해요. 근데 수비도 잘해. 심지어는 골키퍼도 잘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야구가 이제 분업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선발 투수로 10승 이상 또는 ERA 3점대를 메이저리그라는 그 최고의 리그에서 ERA 3점대를 찍으면서 평균 자책점 3점대를 찍으면서도 뭐 3할 홈런 40개 이상을 친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2022년, 21년에 이런 뭐랄까요 투수 타자 다 어마어마한 성적을 기록했고 2024년 시즌에는 타자만 하니까 무려 50-50을 해버렸습니다. 타율도 거의 3할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에런 저지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타자 성적을 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에이스 선발 투수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축구로 따지면은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다 잘하는 거 아니냐. 사실 오타니가 이제 야구 선수로서 이제 내야수나 외야수나 그러니까 야수로서 수비로 나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수비도 잘하고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예. 다시 댓글 읽어볼게요. 뭐에다가 뭐를 비교해? 오타니 축구로 치면 오타니는 메시급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유명세로 보면 손흥민, 기록과 연봉으로 보면 오타니, 축구와 야구의 인기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그 다음 야구하는 나라랑 축구하는 나라 비교해 보시고 세계 선수들 인원수 대비해 보시라. 운동 양도 축구, 야구는 상대가 점점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올림픽 야구 없다. 끝!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축구팬, 야구팬 자존심 대결이 좀 된 측면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아이 둘 키우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손흥민은 다 알아요. 오타니 선수 엄청 대단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월클 맞는 듯요. 진짜 유럽에서 국뽕 느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다 알겠죠. 근데 오타니 선수는 모르죠.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영국의 자리를 대체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중국이 라이벌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런 이제 최강대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유럽도 유럽 나름의 이제 질서가 있고 세계에서 호령하는 약간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 외에도 다른 국가도 다 하는 게 축구니까 특히 이제 유럽에 가면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유명하겠죠. 얼마 전에 이제 올 여름에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잖아요. 이벤트 경기 하러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은 이제 오타니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다른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들은 아는데 오타니 선수들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유럽에서의 오타니의 인지도는 야구의 인지도가 없는 것만큼 별로 없다. 뭐 별로
별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럽도 어쨌든 약간 그 국제 뉴스를 볼 테니까 유럽 사람들도 오타니 선수를 알긴 알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보다는 덜 알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축구, 야구 비교를 왜 하지? 오타니가 축구를 하면 손흥민보다 더 잘할 수 있을련지요. 또 손흥민이 야구를 했으면 오타니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는 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와 야구를 비교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축구와 야구 왜 비교해? 라고 이제 댓글을 다는 것도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이고, 축구와 야구를 이제 비교하는 것도, 재미삼아 비교하는 것도 제 자유고, 그 다음에 스레드에 그거를 이제 질문하면서 쓴 분도 그분의 자유니까 서로 인신공격하지 않고 너무 공격적으로만 나오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이제 논리와 근거를 들어서 토론하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축구나 야구 뭐 리그가 이제 약간 중단되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스램제 논쟁이라든지 축구계에서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역대 이 축구 선수와 저 축구 선수 누가 더 대단하냐? 뭐 메시, 호날두 누가 더 대단하냐? 뭐 호날두는 역대 축구 선수 순위 몇 등이냐? 뭐 아까 말했듯이 스램제, 뭐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는 누가 더 대단하냐? 뭐 이런 것처럼 오타니가 워낙 대단하니까 그 월드와이드 스포츠 종목에서 축구에서 아시아 고투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과 이제 약간 되게 국지적인 야구라는 스포츠에서의 지구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전체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오타니가 누가 더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저는 오타니가 더 대단한다라고 약간 오타니 손을 들어줬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한 부분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한쪽 편을 단정적으로 이제 약간 한쪽 편에 쓴 다음에 너무 상대편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고, 예, 1인 유튜브는 5분에서 10분만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22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더 재밌는 주제 또 들고, 다시 1인 유튜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미디어 이제 그 정상적인 유튜브 포맷은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1인 유튜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